경주의 첨성대. 사다리를 타고 첨성대 꼭대기로 올라가요. 첨성대는 하늘을 살피기 위해 신라 때 세운 천문대예요.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옛날에는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언제 싹이 트고 곡식이 익는지를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으니까요. 하늘의 움직임을 살폈던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태양과 달과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농사를 위한 달력을 만들었어요. 천문기상관. 첨성대. 경주에 있는 첨성대는 신라시대의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천문대랍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되었어요. 첨성대는 평평한 돌바닥의 기단부와 작은 돌을 쌓아 올린 원통부, 우물정자 모양의 정상부로 되어 있어요. 첨성대의 아름다운 모양과 견고한 축조 기술은 우리 조상들의 먹과 슬기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또한 첨성대의 모양과 구조를 통해 신라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어요. 첨성대를 쌓는 데 들어간 돌은 362개로 1년 365일에 가까워요. 그리고 원통부 남쪽에 나 있는 창문 위로 12단, 아래로 12단을 쌓아 올렸는데 이는 1년 12달 24절기를 상징하지요. 기단부가 정사각형이고 몸체가 원형인 것은 땅은 정사각형이고 하늘은 원형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답니다. 서울의 관상감에서 쇠로 만든 원통에 빗물을 받아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빗물의 높이를 재고 있어요. 세종대왕 때 만든 추구기예요.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곳곳에 추구기를 세워 지역마다 비가 언제 얼마나 오는지 살폈어요. 해마다 봄이면 가뭄이 거듭되고 여름이면 홍수가 잦았기 때문이에요. 청계천과 한강에는 수표를 세워 강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살폈죠. 천문기상관. 추구기. 추구기는 강우량, 비가 내린 양을 재는 기구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추구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땅속에 스며든 빗물의 깊이를 자로 쟀는데 흙은 마르고 젖은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 강우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답니다. 수표. 강물의 높이를 재는 표지예요. 1에서 10까지 눈금을 새겨 강물의 양을 가늠했답니다. 세종대왕 때 처음으로 강물의 높이를 재기 위해 청계천의 마정교 서쪽과 한강변에 세웠어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돌로 바꾸었지요. 청계천에 있던 수표는 청계천 복개공사 때 옮겨져 지금은 서울의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어요. 사람들이 해시계를 보고 있어요. 바로 앙부일구예요.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을 보면 몇 시인지 알 수 있지요. 맑은 날이 많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해시계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서울 해전교와 정묘 남쪽 거리에 앙부일부를 놓아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었지요. 천문기상관. 앙부일구. 가마솥이 위로 열려있는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보통 해시계에는 몇 시인지 알 수 있는 시각선만 그어져 있지만 앙부일부에는 계절선도 그어져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는 24절기를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시간을 알기 쉽게 서울 해전교와 정묘 남쪽 거리에 앙부일구를 2개 세워 놓았는데
글을 모르는 백성도 볼 수 있도록 시간마다 글자 대신에 시간을 상징하는 동물 그림을 넣어 만들었지요. 휴대용 해시계. 손바닥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의 휴대용 해시계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서 남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답니다. 조선시대 경복궁 둥, 둥, 둥. 캄캄한 밤에 갑자기 북소리가 들려요. 자경루가 소리를 낸 거예요. 자경루는 자명종처럼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예요. 나무 인형 3개가 종과 북, 징을 쳐서 밤낮으로 시간을 알려주지요. 어떻게 시간마다 소리를 냈을까요? 자경루가 움직이는 원리. 일정한 시간이 지나 청동 물바지에 물이 차오르면 막대가 떠올라요. 막대가 그슬통의 그슬을 건드려 아래로 떨어뜨려요. 떨어진 구슬이 큰 구슬을 움직이게 해요. 큰 구슬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렛대를 때려요. 지렛대가 움직이면 그 힘이 나무 인형으로 전달돼 시간을 알리는 종이나 북, 징을 쳐요. 큰 구슬이 계속 떨어져 다음 지렛대를 눌러요. 그 힘이 전달돼 시간을 알리는 동물이 밖으로 나오지요. 물시계. 낮에는 해시계로 시간을 알 수 있었지만 밤이나 해가 뜨지 않는 흐린 날에는 물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좁은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한 다음 물의 양을 헤아려 시간을 계산했지요. 등. 경복궁 보르각에 있는 자경루가 이경을 알리는 북을 쳐요. 밤 10시 성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에요. 자경루에서 시간을 알리면 광화문과 육조거리에서 북이나 종을 쳐서 종각까지 전해요. 이 소리를 들은 종각에서는 큰 종을 28번 울리지요. 그러면 모든 성문을 닫고 출입을 막아요. 새벽 4시에 다시 종을 33번 쳐서 성문을 열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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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바다에서 우리 수군이 왜구를 향해 화포를 쏘고 있어요. 화약 덕분에 왜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화약은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엔 화약 만드는 법을 몰라 중국 것을 써야만 했죠. 하지만 최무선이란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마침내 화약 만드는 기술을 알아냈어요. 무기과학관. 우리나라의 화포. 세계에서 가장 처음 화약을 만든 나라는 중국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화약과 화포가 중국에서 들어왔지요. 그런데 중국은 화약과 화포를 수출하면서도 절대 만드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에 채무선은 오랜 시간 화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가 마침내 중국인 이원의 도움으로 화약의 원료가 되는 염초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 후로 우리나라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해 성능이 좋은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지요. 사진은 조선시대에 만든 전자총통을 설치한 모습으로 함께 개발된 지자총통, 전자총통, 황자총통 중에서 포의 크기가 가장 크답니다. 발사! 슝! 슈슈슝! 행주산성 신기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요. 성 밖에 있는 적들은 화살을 맞고 정신을 못 차려요. 신기전은 심지에 불을 붙여 발사하면 로켓처럼 멀리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화차는 신기전을 꽂는 발사대인데 한꺼번에 100발을 쏠 수 있어요. 무기각간 신기전과 화차. 신기전은 화살의 앞부분에 로켓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로 만든 원통형의 화약통을 달고 화약통에 불을 붙여 발사할 때의 힘으로 날려보냈던 화살이에요. 화차는 신기전을 꽂는 발사대로서 마치 현대의 다연장 로켓과 같아요.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전쟁기념관과 행주산성 기념관 등의 옛날 신기전 화차를 복원한 모형을 전시하고 있어요.